지난해 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12개 부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한 4대 분야 6대 핵심 과제를 담은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7기 초반부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구 교육과를 신설하여서 현재까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해결 방법은 일자리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및 보육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해결 없이는 정주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의 가장 최우선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시책과 산업단지 등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자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및 보육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산 기피 현상 중 하나로 보육 교육을 들 수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보육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거창군 인구 증가 기본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구가 3년째 감소 중으로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군도 다만 인구 감소폭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전국적 위기, 인구 위기에 대한 시급성을 조기에 인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 1월 달에 인구 교육과를 신설하고 2021년 1월 정책 담당을 신설하여 2021년은 인구 증가 실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창구 지소 개천과 성관계 안전기술원 산업복합관 건립에 따라 2023년, 2024년 인구 유입을 크게 기대합니다. 우선 단기 정책으로는 민간 공동대응 거버넌스 인구 늘리기 민간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 8호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 정책으로는 임대 주택과 경남도 또 경남도 교육청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동서남북 근역별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면단위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기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시범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적 연계 추진과 더불어 2022년 11월 29일 발족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제안과 함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과 인구 문제를 좀 연결시켜서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답례품의 과일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서 21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8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를 돕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육아 지원, 저출산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인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하였고 영어 교육을 위한 외국어 강사를 배치했고 초등학교 교직원 추가 배치로 소인은 학급 운영을 실현했고 공설 민영학원 개설 등으로 지역 교육의 침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해외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고향세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직업 안내, 이주 체험 하우스 등을 소개하고 생활 체험 이벤트 등 지역과의 연결을 지속되게 하는 끈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고향세를 활용하여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계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답례품 또한 특산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빈집 관리 대행이나 벌초 대행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체험 답례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양한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군은 현재 213명이 기부하여 4,16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현재 거창사랑 상품금을 포함해 8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기부금 활용 방안도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또 청소년 육성이나 지역 주민의 또 문화체육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3월 중에 저희들이 같이 요 기부금품 확대하는 방안과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영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첫 단추를 끼운 셈인데 병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까지 어떤 계획에 있고 조성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정주 인구도 좀 늘어날 것이고 아울러 면회객들, 환자, 관계자 등 방문하는 인구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모여드는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는 인근, 함양, 합천뿐만이 아니고 무주, 무풍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주민들이 그 창의 생활 인구로 교류할 수 있는, 더 방문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그 창군으로 거점 도시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그 3월 3일 지난 3월 3일 대한적십자 사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근, 통영이나 상주보다도 가장 빠르게 지금 선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은 이전에는 이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행복맘 커뮤니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행복맘 커뮤니티는 행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적에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라든지 다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증가 시책의 한 해로 강원도 양구의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대상자를 인근 지자체 주민으로까지 확대해서 인접 지역인 인제군과 하천군 등의 주민들에게는 이용료의 30% 할인 혜택을 주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머무는 경험을 주어서 좋은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또 추진 중인 화장장 등 공공인프라에 있어서 함양, 합천, 무주 주민들에게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편의를 더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교류 인구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신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 기업체 근로자 지원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경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매년 1억씩 연속 3년간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2억 원의 예산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버스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하여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관내 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거창군 예양장려금 50만 원을,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입정착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9월에 40명의 청년에게 예양장려금을 군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전달하고 청년 근로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자격증 취득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 소멸 기금과 공모 사업을 통해 다양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선정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9억을 포함하여 56억 정도이며 성강기 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364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기숙사 휴게시설이 2024년 말에 조성되면 향후 복지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내외의 근로자를 위한 체육 복지문화 혜택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성강계대학교 노후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은 24년 준공을 목표로 47억 원의 인구 소멸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 지방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농촌 공동체 인구 감소는 출산율보다는 주로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많은 기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준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신 청년 근로자에게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경남 청년 인재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현금 지원 등 청년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타시군 사례를 찾아보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체 근로자 등 직접적인 혜택을 늘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짧게 예를 들자면 기업체 근로자들에 있어서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기간을 좀 늘려서 10년간에 월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청년연금을 1:1 매칭 지원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정착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해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자연 감소에 따른 청년으로의 대안 마련과 급격한 혼인과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응, 균형 있는 인구 분포와 활력 있는 지역 사회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청년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9개 부서에서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에서는 28개 과제 28억 원으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일자리 창업,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여 청년 정책 성공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창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에서는 7개 과제 55억 원으로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19가구와 대평리 방치 숙박시설 철거 후 행복주택, 그리고 청년 월세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한 청년 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에서는 8개 과제 4억 4천만 원으로 청년 교육 프로그램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16개 과제 40억 원으로 청년 디딤돌 통장, 결혼 축하금, 청년수당, 온가족 온통 힐링 콘서트 등으로 청년 생활 안정 지원과 문화여가 인프라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권리 분야는 5개 과제 8천만 원으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활동 포인트제, 청년 주도 행사, 청춘 창고 운영 등 청년 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정착을 하려면은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 거창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은 2, 3억이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청년이 매월 100만 원씩 모은다라고 쳐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른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지역에도 주택 부문에서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연애조차 부담스러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 양육 또는 내 집 마련은 이미 비현실적인 사치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군 청년 정책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이자 전세 자금 대출 등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젊은 세대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주택 소유 비율도 53.2%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형태 역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80%로 다른 시군 대비 어느 정도 안정된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강양시처럼 경남도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5년 동안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거창군에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최대 450만 원까지, 월세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 공동주택을
강요한다는 말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생활 자체가 대안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대안적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여서 저비용 임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서 리모델링하게 하고 지역의 로컬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과 음식과 숙박을 결합시키는 방안 등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전향적인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군 보육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17개 군 자체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간식비, 어린이집 행사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처음 입소 시 1인당 95,000원의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간식비는 1인당 월 13,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행사 지원 사업은 5월 어린이날 어린이집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특별 지도과정 교육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반 운영비, 환경 개선비, 평가 인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가 인정에 따라 선정된 5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명절 경무수당, 대체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보육교사와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연장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 돌봄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 돌봄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 공동체가 운수가 키워준다는 각오가 절실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야간 출근이나 출장, 부부 공무원 등의 비상근무, 가족의 응급진료와 병원 입원 등 갑작스러운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바로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또 예기치 않은 긴급 돌봄 수요 발생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연장 보육 시설을 1개소 지정하여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중이고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실시하여 가정 양육 중인 부모들의 일시적 단기적 보육 수요를 해소해 오고 있지만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찾아가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은 영유아 250여 명이 활발하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업들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밤 12시부터 이길 7시 30분까지 새벽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향후 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 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젊은 연령층에게는 육아 또는 보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 지원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서가 보육 공백을 톡톡히 메우고 있다고 하는데 한 해로 경북 경산소방서 안에는 2020년에 119 아이 행복 돌봄터가 생겼는데요. 방학 중인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고 부모가 갑자기 아프거나 야근해야 하는 등 급한 일이 갑자기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 119 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3개월에서 12살 아이를 24시간 아무 때나 무료로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여성 소방대원들이 아동을 돌보는데 자체 설문조사에서 9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인구 변화 폭에 있어 도내에서 감소율이 1이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만 삼기에는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2장 2인 인구 늘리기 운동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정책 개발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우선시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주거, 보육 등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우리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